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오후 10시 47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고요. 현재 비트코인 28,200달러 선에서 행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 구간, 요 좀 U자 형태의 구간을 이제 바닥 구간이라고 상성을 한다면 어느 정도 좀 행보를 하고 있지만 좀 바닥에 대비해서 거의 좀 2배 안 되게 상승을 해준 지금 그런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번에 이제 요 구간이 이제 SVB 사태 있고서 서클 이슈가 있었을 때 디pegging 될 때 USDC가 디pegging 될 때였죠. 그래서 그 이후로 회복해주고 갑자기 또 그 이상으로 반등을 해주면서 지금 구간으로 좀 들어왔고요.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은 진짜 큰 움직임이 없어요. 위에서도 완전히 막고 있고 못 올라게 막고 있고 밑에서도 어느 정도 힘있게 올라왔기 때문에 친구가 좀 쉽게 뚫리진 않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주봉 형태로 보시면은 위아래 이렇게 선이 길게 나 있죠. 그래서 좀 특이한 형태로 횡보는 하되 횡보 구간 자체가 구간 설정해서 좀 크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뭐 딱히 큰 움직임은 없었고, 뭐 개별 이슈가 몇 개 있었죠. 뭐 상장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 말고는 딱히 없었고, 지금 뭐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알트 불장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알트 불장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적어도 비트코인이 이제 뭐 지금 구간 고정해두고 내지는 뭐 3만 뚫어주면서 이더 같은 친구들이 메이저 알트가 확 올라가지고 뭐 다른 기타 알트들이 몇몇 개가 두각을 보여주면은 그때 좀 알트장을 대비한 매수를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처럼 딱히 뭐가 움직이지 않는데 알트장 오지 않을까 하고 굳이 뇌피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 조금 리스크가 더 있다. 그래서 굳이 알트장 같은 경우는 찬스가 분명히 이제 보이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올 1월, 2월 사이 구간에서 알트코인들 움직임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 이슈 말고 여러 가지 알트들을 볼 건데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요거는 온도 파이낸스에서 올 초에 미국 국채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제 토큰 펀드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냈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이런 게 나왔다 했었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또 봤더니 이제 2월에 뭐 이거 기반 뭐 대출도 되는 형태로 뭔가 디파이 형태처럼 변화해 왔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또 최근 기사로 보니까 국제 토큰, 국제 ETF 토큰 자체 요게 굉장히 좀 늘어나면서 몸집이 커졌다라고 보이는 지금 시장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소하지만 점점 이제 그런 코인 시장과 기존 시장에서의 어떤 결합, 그리고 자금이 점점 이쪽으로 넘어오는 현상,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추후에는 뭐 나중에는 이제 진짜 좀 거대한 뭐 이런 자금들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이런 좀 발판들이, 국채 토큰들 뭐 여러 가지들이 주식 같은 경우도 뭐 토큰화 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뭐 들어온다라고 하면 크립토 시장이 좀 커지고 비트코인이 뭐 한 1억 2억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1억은 이제 뭐 다음 사이클에 간다 쳐. 근데 이제 뭐 그 이상으로 가려면은 적어도 뭐 요런 뭔가 시나리오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아직 밝다. 우리 코인 시장, 크립토 시장의 미래는 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직 완벽하게 목이 좋지 않아서 근데 좀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오늘 국내 코인 몇 가지 이제 볼 건데요. SK 플래닛에서 내죠, 코인을. 그래서 SK 이제 그 산하에 여러 가지 이제 저기가 있는데 플래닛에서 프로젝트를 냅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서 계속 간을 봤어요. 계속 봤는데 시장이 너무 좋지 않다 보니까 좀 기다리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기사가 났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발란체랑 왜 굳이 아발란체였을까요? 최근에 아발란체가 좀 많이 이렇게 좀 죽어간다?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안에 깡통? 뭔가 빈 깡통 같은 좀 느낌이거든요. 뭐 내부적으로 뭐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아발란체? 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아발란체 기반으로다가 어, 요거를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 나온 게 아니면 뭐 자체적으로 뭐 해가지고 저긴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토큰 이름은 업튼 UPTN이라는 티커를 가지고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K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얘네들도 이제 너무 다 아시다시피 대기업으로서 기존 플랫폼들 뭐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국내 이제 뭐 대기업 코인으로 편입이 됐을 때 운영해봐도 될 만한 프로젝트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애들은 저번에도 많이 보셨다시피 마블엑스 같은 애들 마블엑스 네오핀 뭐 이런 애들처럼 초기 유통량 가지고 좀 장난질을 치면서 단가가 좀 잘못 그런 설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시되고 나서 다음 불장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아요. 물론 이제 더 많이 드실 욕심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좀씩 출시되자마자 토크노믹스가 안정되는 시점부터 저점 매수를 조금씩 하셔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좀 코인들을 눈여겨 보시다. 결국 우리가 비트코인도 좋지만 비트코인 그 펌핑 이후로 우리가 또 10배, 100배를 벌어야 될 시드를 갖다가 넣어야 될 것은 결국 알트코인들이기 때문에 물론 해외 코인들이 좋지만 국내 코인들이 이제 펌핑은 기가 막히기 때문에 업비트만 가면 펌핑 기가 막히죠. 업튼 딱 업비트 가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업비트 가면은 이런 얘들은 그냥 아시잖아요. 바로 졸업입니다. 물론 저점 매수를 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구나. 드디어 뭔가 이런 대기업의 어떤 움직임이 좀 있구나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넥슨 같은 경우도 좀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사이클에 기억나는데요. 21년도에 제가 막 국내 이제 프로젝트들 얘기하면서 클레이튼, 뭐 네이버 라인링크 뭐 이런 애들 언급을 해드렸던 기억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때 라인링크가 $80였나? $80 좀 안 돼, $60 그 정도 때 이제 막 추천드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장기로 투자할 코인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클레이튼이랑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겠네요. 여기다. 기억납니다. 3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요에도 분명히 오를 수 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빗썸이 없었죠. 없었고 그때 어디야? 비트4 뭐였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뭐였지? 하여튼 지금은 없어져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거래가 됐었고 추후에 빗썸 비트마켓 가고 지금 워너마켓에 갔죠. 이때 추억이네요 진짜. 그래서 이런 코인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라인링크가 사실 거의 죽은 프로젝트였어요. 출시는 한참 전에 완전 뭐 요때 해놓고 출시 엄청 옛날에 했거든요. 출시를 갖다가 거의 막 요때 해놓고 완전 방치 해두고 키우지도 않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좀 오르니까 뭔가 하려다가 안 돼서 이제 다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보시면 또 일을 다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평가도 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라인링크도 다음 사이클에 좀 괜찮게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제로 리저브라든지 뭐 도시 플랫폼이라든지 뭐 네이버 페이
뭐 이런 쪽으로도 연계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뭐 해외에서도 굉장히 좀 하이프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다만 이런 거래량 측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아직도 좀 저조하고, 뭐 빗썸에서만 조금 거래가 되는 등 마는 등 하다. 이게 좀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바이낸스를 간다든지 업비트를 간다든지 하면서 이제 수급을 받아들이면은 뭐 다음 사이클에도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라인링크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걸 왜 가져왔었냐면, 오늘 이제 여기 뭐야, 라인에서 자체적으로 빈시아 네트워크 베타로다가 메인넷 베타로다가 스테이킹 출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져봤고, 저도 요거는 토액씩 사고 있거든요. 좀씩 좀 저점 매수를 걸어놓고, 그래서 걸릴 때마다 사서 그냥 여기 도시 볼트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자체적으로 그 스테이킹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 라인 블록체인 스캔 말고 도시볼트 업데이트 하시면은 자체적으로 지갑에서 스테이킹 가능합니다. 위임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되고, 언 그 뭐야, 언스테이킹 같은 경우도 하루면 되더라고요. 24시간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NFT라든지 뭐 각종 뭐 미니 게임 이런 식으로 출시하고 있고, 자체 생태계를 좀 구성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좀 이런 프로젝트를 좋아해요. 원래는 국내에선 이런 프로젝트가 없었는데 라인링크가 좀 제 기준에 좀 마음에 들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소개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최근에 뭐 중국 이제 메타로다가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코인판에 들어오면서 중국 코인, 뭐 홍콩 메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들 들어보셨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이제 컴플럭스가 컴플럭스가 이제 좀 나름 그 중국 쪽 메타로서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은, 상하이 뭐 어쩌고 해가지고 수혜를 받은 이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최근에도 보시면은 중국 쪽 어떤 이제 뭐 움직임이 좀씩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중국 커뮤니티를 뭐라 해야 되지? 보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중국 커뮤니티는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한국 커뮤니티 그리고 뭐 미국 쪽 이런 쪽이랑 영미권 이쪽이랑 좀 별개로 있는 곳이 일본이랑 약간 중국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정보가 이제 많이는 없는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중국 쪽 프로젝트들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 자체로 계속해서 뭐 홍콩 관련해가지고 프로젝트들이 서로 좀 이렇게 잘 빌드업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은 게 이제 컴플럭스, 너무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있고, 그리고 스크롤, 최근에 이제 뭐 스크롤 레이어 2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보셨겠죠. 근데 이제 스크롤 같은 경우도 뭐 GK 레이어 2 이쪽으로 해서 중국 쪽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어쨌든 중국 쪽 프로젝트로서 빌드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스크롤도 하이프가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다가 이제 중국 메타, 뭐 중국 이제 홍콩 이슈가 같이 붙여진다면 좀 더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요거 말고도 요거 사이버 커넥트 같은 경우도 뭐 일부 아시는 분들은 들어보셨겠죠? 검색해보세요 한번. 사이버 커넥트는 사이버 커넥트는 잠시만요. 이게 목이 계속 마르네요. 사이버 커넥트는 이제 뭐 바이낸스랑 뭐 이런 쪽에서도 투자를 했었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낸스 추후에 갈 수 있지 않겠냐. 뭐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아이디처럼 웹3의 정통으로 좀 이제 그 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아이디랑 좀 포지셔닝이 되게 비슷한. 다만 스페이스 아이디는 이제 실제로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 그쪽에서 이제 유저 수가 실제로 이렇게 빡 뜨면서 런치패드로 이제 넘어왔는데, 사이버 커넥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프로젝트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지금 뭐 스페이스 아이디 같은 형태로
링크3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뭐 그런 플랫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은 막 포인트 주고 이래요. 그래서 NFT 하나 뭐 발행해두고 뭐 이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검색해 보세요 한번 사이버 커넥트. 그래서 올해 이제 뭐 사이버 토큰을 갖다가 뭐 발행 중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원래 중국 프로젝트인지 몰랐다가 알게 된 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스크롤이랑 사이버 커넥트 그리고 컴플럭스 뭐 이런 프로젝트 외에도 중국 몽이라고 할까? 뭐라 해야 될까? 중국의 어떤 그 향이 붙으면은 이제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는 포지션에 있는 알트들이 많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또 수위예요. 수위가 뭐 중국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중국 사람들이 좀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샤라웃하고 좀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제 매크로를 돌리는 이제 인원들에 의한 그런 하이프일 수 있거든요. 중국 애들이 그 매크로 저기 도박장 에어드랍 그 사이트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비트롬도 막 그 컴퓨터 막 몇십 개 몇백 개 띄워놓고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걔네들이 매크로로. 근데 수이 같은 경우도 그 수이 디코 가서 퍼시 가서 보시면은 다 중국인들이 도배 매크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봐도 하여튼 중국 애들이 좀 문제다. 그리고 보시면은 수이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이프가 붙여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중국 쪽 커뮤니티에서 수위가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위 같은 경우도 눈여겨보셔야 될 프로젝트이자 플러스 동시에 중국 쪽으로도 하이프가 좀 붙고 있다. 요거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수위가 지금 이게 나온 게 계속해서 이게 오늘 또 말했거든요. 수위 이제 담당자가 우리 에어드랍 없어. 저번에도 그랬어요. 우리 에어드랍 안 줄 거야. 없어. 계획에도 없어. 근데 오늘 또 계획된 바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아까 이런 식으로 못을 받긴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사실상 지금 수위 현재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 그걸 보시면은 에어드랍을 하면서까지 굳이 토크노믹스를 설계할 여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죄송합니다. 미스틸랩스가 작년 그리고 이제 재작년 21년부터 이제 자금 모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21년 당시에는 액수가 좀 적었어요. 시리즈 A였어요. 그래서 좀 적었는데 뭐 많죠. 안데르센, 호로이치부터 해가지고 코인베이스, 뭐 삼성, 뭐 등등 점프 크립토 있고요. FTX 벤처스인데 작년에 모집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자금 모집 많이 했는데 FTX 벤처스가 이때 당시에 잘 나갔잖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망하기 전에. 근데 이때 얘네가 리드 투자를 하면서 자금을 굉장히 많이 모아요. 그래서 FTX가 지금 300밀리언에서 거의 3분의 1? 1억 200만 달러 여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번역 한번 할까요? 여기 밑에 여기 요 기사 말고 딴 거 가져올 거랬다. 하여튼 얘네가 1억 200만 달러 모집을 합니다. 여기 있네요. 1억 200만 달러. 그래서 거의 저 300만 밀리언 저기에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 크게 모집을 해서 이슈가 됐고 그랬는데 얘네가 망하면서 FTX 채권단이 이 투자금을 갖다가 이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러면서 이제 이걸 갖다가 다시 얘네가 그러니까 미스틴 랩스가 요걸 가지고 거의 반환 토해내는 거죠. 받은 투자금을 갖다가. 그래서 제가 알기로 9,500만 달러였나요? 여기 있네요. 9,600만 달러를 갖다가 다시 환매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지금 3분의 1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얘네들 프로젝트 자체에는 타격이 되겠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 구멍이 생긴 거니까, 차질이 생긴 거니까 아마 막 그렇게 에어드랍을 해줄 만한 여력이라든지 이런 건 딱히 없을 것 같고, 이걸 메꾸기 위해서 얘네들이 말하기로는 이제 10만 명한테 KYC가 완료된 10만 명에게 뭐 퍼블릭 세일을
하겠다라고 뭐 말을 하는데 그 플랫폼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좀 커뮤니티에서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는 코인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코인 리스트에서 요게 하나 떴거든요. 어디 갔죠? 음. 그래서 뭐 자기네들이 이제 5월 다음 달 5월 2일에 뭐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 일각에서는 수위가 플랫폼 찾고 있는 것 같던데 뭐 코인리스에서 ICO 하는 거 아니야? ICO가 IEO 하는 거 아니야? 뭐 안 그래도 근본 프로젝트들 많이 가져왔었던 코인리스트였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10만 명을 갖다가 그렇게 처리를 하려면은 코인리스트 정도가 딱 좋긴 하죠. 그래서 실제로 수위가 코인리스트에서 IEO가 진행이 된다면 좀 배가 아플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지금 코인리스트를 밴을 당했기 때문에 중국인들도 밴당했던 걸로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중 커뮤니티에서도 막 왜 굳이 코인 리스트에서 하냐, 코인 리스트 뭐 해봤자 뭐 다 매크로고 다 하는 애들이 하는데 이런 부정적인 반응이 있지만 조만간 어디선가 세일을 한다고 하니 만약에 코인 리스트가 아니라 다른 플랫폼이라면 달려들어야겠죠.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FTX에서 당시에 가장 저렴하게 받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0. 개당 수익 토큰 0.114달러로 매수를 했었고 이게 뭐 나중에 출시될 때쯤 코인 그 뭐야 토크노믹스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보면서 대응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트럼으로 뭐 에어드럼 말고 재미를 좀 못 봤기 때문에 물론 아비트럼의 에어드랍도 굉장히 좀 좋은 수익군이었지만 뭔가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아쉬움이 좀 있었기 때문에 수익을 한번 노려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수익 같은 경우는 플러스 중국 알파가 좀 있다. 그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레이어 제로가 최근에 또 이게 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만간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레이어 제로도 엄청 하이프가 많이 받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투자도 좀 많이 받았고 셀레스티아 요 토큰 같은 경우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요게 지금 핫빛에 이제 IOU 형태로 상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요거는 실물 코인은 아니고 뭐 약간 보증의 개념이랄까? 그래서 조만간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컨 TIA 토큰이고요. 셀레스티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런 토큰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고 준비 중에 있는 프로젝트들이 올해 좀 많아요. 그래서 2023년이 뭐 지금 당장 중요하진 않지만은 나중에 돌아봤을 때 2023년이 좀 되게 중요한 해였구나라고 좀 저는 기억이 될 것 같거든요. 그만큼 좀 일단 비트코인 자체도 많이 내려왔었던 그런 부분에 있었고 그리고 뭐 다른 코인들도 거의 막 다 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고 이게 뭐 다시 떨어질지 뭐 추가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사이클이 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기점에 기준으로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가격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출시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고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생애 주기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애들이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서 주인공이 될 만한 애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보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도 영상을 열심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